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요 JTBC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 조중동이 계속 이렇게 경영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508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민원연에서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김원경입니다. 모니터 팀장 이봉우입니다. 이정일입니다. 예, 어제 저희에게 칭찬해 주시는 글이 제법 많았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왜냐? 우리가 조선일보를 고발했다라는 것 때문에 사실 저희가 했다고 하기 민망합니다.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과 그다음에 사실은 민변이 민변에서. 왜냐하면 그거 다 써주시는 그 공이 또 대단하시기 그럼요. 때문에요. 이게 다 협업이에요. 또 뉴스타파에서 또 관련된 자료를 잘 주셔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된 건데 아무튼 칭찬을 많이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감사드립니다. 보면 칭찬하는 이유가 조선일보를 고발하는 뭐 단체나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칭찬을 잘 돼야 될 텐데 말입니다. 그러게 잘 돼야 될 텐데. 잘 돼야 칭찬을 받지. 민원연 신문 모니터 교실 수강생을 찾습니다. 나는 기레기가 될 수 없다는 예비 언론인과 언론이 바뀌어야 사회가 바뀐다고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꼭 한번 거쳐야 할 명강의입니다. 신문 모니터 교실은 언론인보다 더 좋은 언론을 고민해온 김원경 사무처장님의 강의로 진행됩니다. 강의 일정은요, 총 4강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3월 25일 월요일, 3월 28일 목요일, 4월 1일 월요일, 4월 4일 목요일입니다. 수강료는 무료이고요. 장소는 저희 민원연 교육관입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민주언론시민연합 홈페이지 ccdm.or.kr에서 언론 아카데미 게시판을 참고해주세요. 기타 문의사항은 02-392-0181로 전화하셔서 엄제이 활동가를 찾아주세요. 민원연 신문 모니터 교실 수강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자, 오늘도 미디어 스크랩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얘기했는데요. 미디어 오늘이 그 조선일보로부터 브랜드상 제안을 받았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미디어 오늘 기사가 또 나왔는데 머니투데이도 미디어 오늘에 자기가 주최하는 주최 후원하는 기업 브랜드 대상 안내 메일을 보내왔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미디어 오늘 하나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제 받아야죠. 그냥 돈 주워버려요. 아니 돈 안 주고도 뭐라도 하나 받아야 되겠는데 진짜. 재밌네요. 네, 또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머니투데이 측에서 미디어 오늘에 2019 대한민국 히트 브랜드 대상 모두 주체와 주관 머니투데이였고요. 이 상도 마찬가지로 뛰어난 기술력과 차별화된 서비스로 시장을 석권하며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은 각 부문의 우수 제품 및 서비스를 2019 대한민국 히트 브랜드 대상으로 선정한다. 히트 브랜드로 선정되면 어떤 혜택이 있나? 4월 초 중순 머투 종이신문에 15단 특집 기사가 게재되고 또 수상 기사 1건이 온라인 뉴스로 송출되고 머니 온라인 뉴스 채널을 통한 언론 홍보 서비스 6회 가로 열고 후속 기사 6건을 지원한다. 히트 브랜드 대상 인증서 및 상패 엠블럼 제공된다. 히트 브랜드는요, 대기업은 1,000만 원, 중소기업은 200만 원. 많이 봐주네, 중소기업한테. 정말. 야, 진짜 많이 봐주신다. 부가가치세 별도입니다. 별도. 아이고야. 이렇게 내야 된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거 하는 게 우리 눈에 이게 과연 정말 얘네가 뭘 잘해서 받았다라는 생각이 들까요? 이런 식으로 장사를 해가지고 결국은 이 브랜드 대상이라는 이런 식의 내용 자체에 대해서 다 불신만 커진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죠? 근데 웃긴 게 머니투데이에서 잘못 보냈다고. 실수. 라고 했답니다. 네네. 네. 실수는 항상 발생하지요. 네. 실수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미디어 오늘이 이걸 받을 이유는 사실 없는데 말입니다. 아니 왜 출발하죠 왜?
어제 동아투이 결성 44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원래는 3월 17일 날 결성되었죠. 왜냐하면 3월 17일에 동아일보에서 그 이제 용역을 풀어서 동아투이 선생님들, 그러니까 동아일보 안에서 농성 중이던 사람들을 강제로 내쫓았습니다. 그래서 3월 17일에 이제 기념식을 해야 되는데 17일이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어제 월요일에 44주년 기념식을 했습니다. 어제 저도 갔었는데요. 이 기념식에 백기환 선생님도 오시고 뭐 많은 어르신들이 오셨어요. 그런데 기자회견문을 제가 함께 허육 선생님과 같이 낭독을 했는데요. 기자회견문에서 좀 인상적인 것은 뭐였냐면요. 지금 내년이 동아일보 100주년이래요. 그래서 그 100주년을 앞두고 내년 그 100주년 기념식을 앞두고 얼마나 지금 동아일보가 우리 100주년이다, 100년을 기념한다 그러면서 엄청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들은 나가라 한마디로 100년 동안 어떻게 이런 신문이 100년 동안 저렇게 버젓이 신문을 경영하고 있는지, 왜 우리는 이것을 방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하면서요. 100년을 준비하면서 나가라. 그러니까 사주가 나가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좀 양심 있고 뭐라 그럴까, 현명한 언론인들이 진정한 동아일보가 애초에 한겨레처럼 국민주로 창간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진정한 국민주로 다시 거듭나야 된다 이런 선언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선언이지 동아일보 김재호 사장이 나가겠습니까? 순순히. 그래서 짜증이 확 났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희 어제 이제 기자회견하면서 동아일보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막 소리를 지르면서 사죄하라 뭐 이런 거를 한 10번을 외쳤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쟤네가 무슨 사죄를 하겠어, 44년 동안 안 한 사죄를. 그래가지고 제가 발언을 하라고 그랬는데 사죄 따위 필요 없다. 무슨 맨날 여기 와서 사죄를 하라고 그러냐. 폐간시켜버리자. 이거는 진짜 전 조선일보도 폐간돼야 되지만 진짜 동아일보의 이 뻔뻔함 너무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폐간시키자. 그리고 폐간시키기 아쉬우면 선생님들 주장처럼 국민주로 진짜 이 사람들이 사실 갈취한 거거든요. 이 동아일보 이 일가 있잖아요. 김상만 등의 이 사람들이 애초에 국민주였던 것을 어리버리 해가지고 자기 개인의 자기가 돈을 좀 더 많이 자기도 냈죠. 물론 자기 재산도 있었지만은 오롯이 동아일보가 자기네들 돈만으로 창간된 게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전국에 있는 분들이 그것을 돈을 태워가지고 한겨레 창간처럼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이제 자기가 완전 사주 집안으로 이렇게 들어 앉아가지고 동아일보를 장악한 거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좀 답답합니다. 제가 힘이 좀 생겨서,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김어준 씨처럼 좀 영향력이 좀 있는 그런 사람이 돼서 전 동아일보 이 문제를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고, 조선일보도 나쁘지만 동아일보는 이 동투에 대한 명예회직 이것과 이 부분 지금 왜곡되어 있는 역사들 이런 것들을 좀 알리고 싶다. 너무 답답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뭐 김어준 씨처럼 네. 그런 분들도 조선 동안은 뭐 어떻게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때까지. 사람들을 우리가 왜 친일에 대해서 이제 뭐 응징하고 그리고 독립운동가들을 우리가 이제 그분의 명예를 기리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동아투이 선생님들에 대해서 그걸 해야 된다. 이게 언론운동계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분들이 하루라도 동아일보에 복직되어서 그 명예를 회복하고 뭐 오래 안 다니세요. 복직시켜드려도. 실제로 일을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네.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네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꼭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어제도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거기를 올라가는데 뒤에서 그 동아투이 위원장님께서 저한테 맨날 김원경 이렇게 얘기하시. 김원경, 민원연이 동아일보 언제 폐간시켜줄 거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언제라고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네가 아까 기자회견에서 큰 소리 땅땅 쳤는데 언제 폐간시켜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폐간은 좀 그렇고 복직을 시켜드리는 편이에요. 그것도 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사실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자신들의 어떤 그 질라진 기사 또는 정치적인 노골적인 그 극우성 이런 것들과 별개로 조금이라도 이미지 세탁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조선투위, 동아투위 선생님들을 형식적으로라도 인정해주고 언급해주고 복직, 뭐 명예복직 이런 거라도 시켜주는 게 이미지 세탁에 상당히 좋은 전략이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이거 봐라, 우리도 이렇게 민주주의의 역사를 인정하는 회사다. 이 전략적으로 좋은 건데 그런 것도 생각을 안 할 정도로 그냥 뭐 쌩까는데 아예 쌩깔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동아일보, 조선일보는 사실 예전에 한때나마 잠깐이나마 독재 권력과 싸웠던, 그러니까 지금 나와 계신 쫓겨난 동아투위, 조선투위 선생님들이 계실 때의 조선일보, 동아일보는 그냥 없다고 보면 됩니다. 사라졌어요. 아예 이제 그런 역사를 부정하는 세력이 돼버렸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 의장님 말씀대로 폐간 외에는 답이 없을 수도 있다. 예.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중앙일보에 언급이 됐더라고요. 우리 민원연이. 아, 그래요? 네. 아유, 참 중앙일보가 또 어쩐 일로 우리를 다 이렇게 다뤄주나. 저희가 조금씩 언급이 되네요. 아니, 그거 풀네임으로 언급도 안 해주고 말이야. 그냥 민원연이니 것만 써가지고. 네, 그거 뭔지는 제가 그냥 얘기할까요? 네, 제 이슈인데. 네. 이게 뭐냐면은 12일이니까 한 일주일 지났네요. 12일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수석 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말을 더 이상 듣게 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아주 국회가 난장판이 됐어요. 이게 지금까지도 국회가 얼어붙어 있는 큰 원인인데. 지금 이게 뭐냐면은 자유한국당은 자기네는 죄가 없다. 이거 외신이 한 말을 그대로 옮겼을 뿐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외신이 있었어요. 이제 블룸버그 통신이라는 외신입니다. 이 외신이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대변인이다. 수석 대변인이다라는 제목을 뽑아서 기사를 냈습니다. 이거를 자유한국당이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이걸 말해버리니까 그렇죠. 이게 아주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민주당에서 12일 날 곧바로 다음 날이죠. 자유한국당을 비판함과 동시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인용했다는 그 기사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비판하는 논평을 내놨습니다. 해당 기사를 쓴 블룸버그 통신의 이유경 기자, 아주 악명 높은 기사다라고 하면서 매국이나 다름없는 기사다라고 강력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자 서울 외신기자클럽이 또 성명을 냅니다. 네. 예, 외신기자클럽이 17일 날 민주당의 논평이 기자 개인의 안전에 심각히 위협이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검열이자 언론 자유를 위축시키는 것이다라고 또 규탄 성명을 냈습니다. 아니 모니터하면 검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민주당의 주장이 오버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주장이 좀 과할 수는 있겠죠. 매국이다라고 얘기하거나. 그런데 본인의 바이라인을 달고 기사를 쓴 거고 블룸버그 통신의 이유경 기자는. 그리고 그 사람 한국 기자인 것도 이름이 다 드러난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적이 과하거나 약하거나 그럴 수는 있지만 이게 개인의 신변 안전에 큰 위협이 가해졌다? 이게 그리고 외압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외압은 뒤에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대놓고 안 하죠. 대놓고 안 해요. 누가 논평 써서 외압을 해요? 외압은 뒤로 고공플레이 해가지고 가는 게 외압이고. 이분들이 외압을 당해본 적이 없어요. 왜 개인의 아주 깨끗한 언론 자유를 체험하신 분들이야. 그러니까. 그리고 기자는 그러면은 모든 어떤 외압이나 비판에서 뭐 어떤 성역 안에 들어가 있나요? 기자들은 그런 거 받으면 안 돼? 외압을 느낄 정도로 자기가 잘못된 기사를 썼으면 외압을 느껴야지. 그러니까 신변의 안전에 위협을 느끼면서도 쓰는 거잖아. 지금 그 서정문 PD 보세요. 지금 방씨 때문에 지금 신변 안전에 위협을 느끼시잖아요. 그러면 쓰잖아. 기자는 그냥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그런 걸 우리가 비판이라고 하지 외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박용훈 사장처럼 하는 게 외압이죠. 그렇죠. 외신 기자 클럽이 이런 그러니까 양쪽이 다 과해. 내가 보기에 민주당도 물론 저는 사실 저희가 이거를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미리가 아니고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이거를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를 했고 모니터 보고서를 사실 다 썼어요. 그런데 검토하는 과정에서 좀 이것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도 모니터 보고서를 안 냈던 내용이거든요. 이 내막을 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네. 이게 중앙일보가 그럼 도대체 민원연은 왜 언급했냐? 지금 이런 상황, 민주당이
매국이라고까지 용어를 써가면서 그 블룸버그 기자를 비판하고 외신 기자를 비판하고 네. 그런 상황에서 또 서울 외신 기자 클럽이 성명을 내고 이러니까 자유한국당이 또 뭐라 그러면 신났잖아 자기네는. 뭐라 그러냐면은 그동안 언론 자유 탄압에 대해서 핏대를 세우던 언론 단체들이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또 논평을 냈어요. 얘들은 심심하면 시민단체 걸고 우리가 뭐라고 할 때도 한마디도 안 하면서. 왜냐하면 지금 자유한국당의 타깃 중에 하나가 이 좌파 정권을 돕고 있는 시민단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시각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자 중앙일보가 이걸 그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또 인용해서 보도하면서 실제로 민원연 등 언론단체는 블룸버그 기자 관련 논란에 대해서 아무런 입장도 내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우리를 갑자기 이름을 박아버린 거야. 우리 이름을. 자유한국당에서는 민원연 얘기를 안 했는데 그냥 언론시민단체라고 했는데 물론 그 자유한국당 논평도 저희가 원문을 본 게 아니라 기사만 본 거라서 뭐 그런 논평까지 우리 일일이 챙겨봐야 됩니까? 그런 쓰레기 같은 것까지? 안 봐도 되는데 어쨌든 중앙일보가 민원연의 이름을 써서 보도를 했다. 누구예요? 기자가? 궁금하지 않아요. 한영익 기자입니다. 중앙일보의 한영익 기자인데요. 굉장히 젊으신 분이네요. 그런데 아무튼 이 사람 풀 어딩을 정확하게 읽어드리면 하지만 그러니까 외신 기자 클럽 얘기를 한 다음에 하지만 민원연 등 국내 언론 관련 시민단체는 18일까지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정재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환경단체가 미세먼지에 침묵한 것과 다를 바 없는 행태라고 비꼬았다. 아주 가지가지더래요. 환경단체가 미세먼지에 침묵하지 않았다고 백날 얘기를 해도 계속 이 소리 하고 앉아있고. 침묵한 적 없어요. 미세먼지. 그리고 민원연 등 국내 언론 관련 시민단체가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럼 외국 언론 시민단체는 뭐 냈습니까? 지금 서울 외신기자 클럽 그야말로 자신들 그 외신기자들끼리 모여있는 일종의 자체 단체잖아요. 그곳에서만 낸 거예요. 무슨 대단한 다른 외국 시민단체에서 이것이 위협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낸 게 아니고요. 근데 무슨 국내 시민 언론 단체는 안 냈다. 말도 안 되는 기사인데 그러면은 이 이유경 기자의 블룸버그 통신 이유경 기자의 기사를 우리가 왜 보고서를 안 썼냐. 이거 할 얘기가 참 많습니다. 왜냐면은 일단 첫 번째로 짚어야 될 점은 그 문제의 기사. 문재인 대통령을 북한의 대변인 심지어 수석 대변인이라고 제목을 뽑아버린 해당 기사, 이유경 기자의 그 기사는 정말로 부실하고 말도 안 되는 기사예요.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모니터 보고서. 이걸 만약에 조선일보가 썼으면 우리 보고서 나갔죠. 근데 블룸버그 통신에서 이 기사를 썼고 논란이 됐을 때 민원연 입장에서는 블룸버그 통신은 솔직히 말하면 아우로 반중이에요. 관심도 없어요. 우리 그럼 누가 알아요 그런 걸. 해당 기사를 조중동 등 보수 언론이 너무 많이 인용 보도를 하는 거예요. 그걸 인용 보도하면서 이것 봐라 외신도 외국도 문재인 대통령을 종북이라고 보고 종북이라는 워딩을 쓰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수석 대변인이라고 보고 있다 이러면서 보도를 너무 많이 낸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비판하려고 그랬어요. 너네는 외신 그거밖에 안 보냐? 블룸버그 통신밖에 안 보냐? 이런 식의 이제 야마가 되는 거죠 보고서가. 근데 이제 그거를 쓰려고 준비하면서 보니까 블룸버그 통신의 기자가 실제로 문재인 수석 대변인이라고 썼고 조중동 등은 그것만 인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중동이 거짓말한 건 없어. 거짓말한 건 없으니까 우리가 비판하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특정 기간에 이 우리나라 신문과 방송 언론들이 남북 관계에 대해서 인용한 기사를 우리가 전부 다 봐야 되는 거예요. 블룸버그 통신 유해 기사만 썼는지 우리가 확인해야 되잖아. 다른 걸 인용했을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외신 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의 중재자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이런 좋은 기사들도 있거든요. 우호적인 기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다 전수 분석을 하려다가 생각해 보니까 뭐 이런 시답지 않은 거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거죠 우리가. 너무 많아.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보고서를 내지 않았지만 여기서 말씀드리자면은 만약에 우리가 블룸버그 통신 이유경 기자의 그 기사 하나 가지고 보고서를 썼으면 쓸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기사예요. 문재인 대통령을 수석 대변인이라고 규정한 이거 아주 단정적으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 규정한 근거가 뭐냐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 2차 북미회담 결렬된 다음에 처음으로 NSC 회의 자리에서 뭐라 그랬냐면 어쨌든 간에 이 회담은 결렬됐지만 북미회담 그 테이블에 영변 핵시설 폐기가 안건으로 올라오고 개성공단 등등을 다시 할 수 있는 제재 완화가 테이블에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반가운 일이다. 우리가 앞으로 이 대화의 맥이 끊어지지 않도록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그거 가지고 북한 대변인이냐 그런 거예요. 그거 가지고.
굉장히 수준이 좀 굉장히 날조고 비방이죠. 이거 뭐 약간 극우 매체에서 하는 그런 거. 그럼요. 그런 느낌. 그게 도대체 왜 북한 대변인이 되는 그 근거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 기사 자체는 말도 안 되는 기사예요. 그리고 이유경 기자가 이번에 이 기사뿐만 아니고 그 전에도 비슷한 기사를 많이 썼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을 찬양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제목을 뽑아버리고 이런 식의 왜곡된 기사가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마음 먹고 블룸버그 통신을 까자. 블룸버그 통신의 왜곡을 비판하자 그랬으면 쓸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할 일이 없는 단체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서를 못 썼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민주당의 매국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논평 자체에 대해서 좀 뭐 과하다라는 지적을 할 수 있겠지만은 서울 외신기자클럽의 반응도 문제예요. 처장님 말씀하셨지만 그 논평이 무슨 언론 탄압이야. 정말 언론 탄압이 어떤지 잘 모르나 봐. 자유한국당이 집권할 때 언론 탄압 어떻게 하는지 좀 연구 좀 해보세요. 언론 탄압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뒤로 아무도 모르게 정권이랑 짬짬해가지고 블랙리스트 쓰고 기자 누구 쫓아내야 된다고 쓰고 프로그램 결방시키고 이런 거예요. 이명박근혜 때 것처럼. 예. 세월호 참사 터졌는데 막 청와대 그 홍보수석이 전화해가지고 기사 내지 말라고 막 전화하고 이런 게 언론 탄압입니다. 뭘 이런 거 가지고 언론 탄압이라 그래. 그리고 고발뉴스의 이상호 기자가 이 외신기자클럽의 성명이 너무 기가 찼는지 이 성명을 내도록 연명한 사람들 서울 외신기자클럽의 이사들 한번 취재했어요. 근데 이게 서울 외신기자클럽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회원으로 있는 그런 단체인데 외신기자들의 단체인데 이 성명에 사인한 사람은 11명밖에 안 돼요. 이사진이에요. 이사진. 니혼 게이자이 신문 일본입니다. 후지TV, NHK, 요미우리 신문 등 유독 일본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 11명 중에 유독 일본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본 언론의 이사만 4명입니다. 그리고 이상호 기자가 취재한 결과 이 사인한 11명의 이사 대부분은 이유경 기자의 해당 기사를 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여당 보고 너네가 외신을 탄압하고 있다는 성명을 낼 정도면은 사실 이게 엄청난 파급력이 있는 것인데 그런 성명을 쓰면서 문제가 된 기사를 읽어보지도 않았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사실 여러모로 민주당의 매국이라는 표현 자체보다는 오히려 이유경 기자와 서울 외신기자클럽의 태도에 더 많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제가 외신기자클럽 혹시 이제 우리가 미디어오늘 기사 등만 자꾸 보니까 전문을 한번 봐서 정확하게 뭐라고 표현했는지 이야기를 해야지. 왜냐하면 그들이 언론 탄압이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말하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냥. 처음부터 보면 서울 외신기자클럽 이사회예요. 이게 외신기자클럽의 성명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사진의 성명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11명의 이사. 네네. 서울 외신기자클럽 이사회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에 관한 기사를 작성한 블룸버그 통신 기자 개인에 관련한 성명을 발표하고 이로 인해 기자 개인의 신변 안전에 큰 위협이 가해진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고자 한다. 어떠한 정치인이라도 대중의 관심사나 의견에 대한 보도한 기자 개인에 대해서 국가 원수를 모독한 매국이라고 몰아가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는 언론 통제의 한 형태이고 언론 자유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기사와 관련된 의문이나 불만은 언론사의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제기되어야 하고 결코 한 개인을 공개적으로 겨냥해서는 안 된다. 왜 안 돼? 난 맨날 그렇게 하는데. 그럼 민원연은 뭐 맨날 언론 통제하고 있니 그럼? 대한민국은 완전한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 오랜 기간 투쟁해왔다. 서울 외신기자클럽은 각 당의 정치인들에게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 기자를 비난하는 성명서가 현재도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어 기자에 대한 위협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 이런 논평이었습니다. 이게 성명의 전문이에요. 제가 지금 읽어드린 게. 언론 통제라 그랬네. 탄압은 아니고 언론 통제와 아니야. 언론 탄압의 한 형태라고 언론 통제의 한 형태라고. 언론 통제의 한 형태. 뭐 네. 그게 그거지만은 이분들은 외신기자클럽의 이사라는 분들이 언론 비평과 진짜로 이루어지는 언론 탄압에 대해서 잘 구분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언론 비평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중앙일보와 자유한국당이 뭐 언론시민단체가 입을 다물고 있다? 고마운 줄 알아야 돼. 우리가 언론 자유를 얼마나 너무 과대하게 지금 우리가 인정해 준 거예요. 그런 말도 안 되는 기사를 우리가 내버려 둔 건데 할 일이 많아가지고. 사실 할 일이 꼭 많아서는 아니고요. 저는 또 제가 이제 우겨가지고 쓸 수는 있었는데 애초에 저희한테 제보가 들어오거나 지적을 한 것은 블룸버그 통신의 이유경 기자인데 이게 외신이라고 볼 수 있느냐. 이유경 기자는 한국에 있는 기자잖아요. 블룸버그 통신 네. 그 주재 기자죠. 그런데 이제 이 주재 기자가 쓴
계속 이 글이 사실상 이게 외신이 아니고 한국발 기사예요. 한국에서 네. 쓴 기사가 블룸버그 통신에 나가면은 다시 조중동에서 바로 외신에 의하면 그러면서 자꾸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과연 진짜 외신이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외신이라는 것은 그 뭐 미국이나 일본에서 현지의 말 그대로 해외 언론인이 네네.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시각이 외신인 거죠. 예, 외국에 있는 기자들을 통해서 그쪽에 있는 여론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가 외신에 따르면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바로 옆에서 이유경 기자가 써. 그래서 올라가. 그럼 조중동이 또 바로 옆에서 외신에 따르면 그러면서 계속 보도를 해. 근데 이런 보도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걸 지적해야 된다는 지적들이 목소리가 저희한테도 있었고 네. 외부의 제보도 있었어요. 그런데 외신은 외신이잖아요. 어찌됐든 네. 블룸버그 통신 기자예요. 네. 이 사람은. 그래서 그래 이게 뭐 여기서 말하는 검은머리 외신 뭐 검은머리 뭐 이런 말 하는데 어찌됐든 외신인 건 맞다. 그러니 아무튼 한국발 외신이기는 하지만은 외신인 건 맞으니 이거를 우리가 막 이렇게 지적하기보다는 그냥 이 보도의 문제로 가자라고 생각을 해서 차분하게 이유경 기자 관련된 보도는 저희가 사실 모아서 지적을 하긴 해야 돼요. 네. 그런데 이제 블룸버그 통신이라는 것이 그 규모나 뭐 이런 것이 나빠서가 아니고 그러니까 규모가 작거나 또는 뭐 허접해서 우리가 모니터를 하는 게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조중동이 너무 이걸 많이 봤기 때문에 이건 한번 하기는 해야 되는데 지금 나오는 이 중앙일보의 지적은 이게 무슨 대단한 언론 탄압인데 언론 자유를 지켜야 하는 민원연이 이것을 안 했다라고 지적하고 앉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안 해준 거에 고맙다고 우리가 진짜 이유경 기자를 똑같이 민주당처럼 막 지적해야 마땅한 사안이었는데 우리가 그래 뭐 어찌든 외신은 외신 아니냐. 외신에서 말한 거를 조중동이 또 받아쓰고 이러고 앉아있고 또 그걸 외신이라면서 또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 그걸 또 따라서 얘기하고 앉아있고 수준은 낮지만 어쩌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를 공격하면서 마치 우리가 엄청난 그 불의의 눈을 감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 보면 진짜 속 터지는 생각이 든다는 창피한 줄 알아야 돼. 거죠. 그런 기사가 나가는 게 언론 탄압이에요. 그런 기사를 쓰는 게 언론 스스로 지들을 탄압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식으로 쓰는데 누가 읽어요, 누가?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야.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알릴레오에서 지적했던 내용도 있었잖아요. 알릴레오에서 이런 식의 그 그러니까 외신을 인용해서 특히 우리 방송에서도 여러 번 말했어요. 북한 관련 보도나 맞아요. 이런 거를 이게 물타기가 되는 거지. 뭐든지 미국에 한 번만 그러니까 외신에 한 번만 올라갔다 내려오면은 그게 권위를 실으면서 뭔가 우리 외신에 의하면 이러면서 겁나 멋있어지잖아 우리 보도에서. 그러니까 사실상 그 외신 인용 기사를 쓴 기자는 하는 일도 없어요. 자기가 쓰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냥 다 베껴. 우리도 외신 하나 만들자. 그치? 편하게 참 살기 편해. 우리도 민원연 외신으로 하나? 뭐 외국에 한번 신문사 하나 만들어가지고 네. 외신에 의하면 뭐 이렇게 하면 되죠. 예. 아무튼 답답합니다. 자, 그래서 이 이야기는 우리가 보고서를 안 낸 사정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요. 그렇지만은 좀 이거를 이런 식의 외신 인용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말로 지금 여러 사례건을 얘기했잖아요. 이걸 다 모아가지고 그동안에 우리가 외신을 인용해서 사실 지금 또 보고서 하나 또 나왔어요. 지금 외신은 아니지만 외국 보고서를 우리가 어떻게 조중동이 또 보고 싶은 것만 쏙쏙 뽑아가지고 보고 있는지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식의 내용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저희가 좀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부모가 되면 뒤를 보게 된다. 내 인생의 전부가 있으니까. 가족이 살아갈 사회가 언론으로 인해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우리 가족 첫 번째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